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정호성 산문집. 오늘은 44번째. 사람은 때때로 홀로 있을 줄 알아야 한다. 예, 이것을 박성옥, 김일, 배성수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은 때때로 홀로 있을 줄 알아야 한다. 저는 혼자 있기를 힘들어합니다. 밤늦게 집에 들어가 아무도 없으면 흐린 형광등 불빛이 더 반갑게 느껴집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뛰어나와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조차 더 고맙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옷도 벗지 않은 채 텔레비전부터 켭니다. 딱히 무슨 프로그램을 보려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느끼기 싫어서입니다. 텔레비전에서 사람 소리가 나면 그래도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혼자 가기 싫어합니다. 지금까지 혼자 떠난 여행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그것도 혼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간 것입니다. 지금도 어쩔 수 없이 혼자 기차를 타고 멀리 떠나게 되면 아예 잠을 청합니다. 잠이 들면 잠시나마 혼자라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오디오 켜셨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혼자 있기를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가족, 친구, 동료, 이웃들과 복잡 단단한 인간관계가 얽혀 사는 것은 결국 혼자 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 때문에 삶이 더 힘들고 팍팍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관계들의 끈을 끊고 혼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끊는다고 다 끊어질 수는 없겠지만 관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일단 한계에서 벗어나면 자신의 이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눈 내린 허허 벌판에 발가벗고 서 있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한 번은 제 친구가 가족과의 불화로 힘들어서 어디 여행이라도 가서 혼자 한번 있어봐. 그러면 여러 가지 정리되는 부분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와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 보니 그 말은 바로 저 자신을 향해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늘 혼자 있기가 두렵습니다. 혼자 있기도 못하고 홀로 있기도 못합니다. 혼자 있다는 것과 홀로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혼자 있는 것은 혼자 있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이라면 홀로 있다는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다는 것이 외로움과 관계가 있다면 홀로 있다는 것은 고독과 관계가 있습니다. 외로움이 상대적이고 사회적인 것이라면 고독은 절대적이고 존재적인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외롭지만 홀로 있을 때는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다는 것이 이기적이라면 홀로 있다는 것은 이타적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함께 있을 수 없지만 홀로 있으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겨울숲에 가보면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겨울숲에는 잎을 다 떨군 나무목들이 적당히 거리를 두고 서로 홀로 서 있으면서 동시에 함께 숲을 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있을수록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홀로 있지 않으면 둘이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외로워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만 홀로 있을 때는 겨울숲처럼 서로 함께 있음으로써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시인 칼릴 지브란이 사랑과 영혼의 시에서 기타줄이 한 음악을 연주해도 서로 떨어져 홀로 있듯이 신전의 기둥이 서로 따로 떨어져 신전을 바치고 있듯이 홀로 있을 때만이 자유롭다고 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인 스님들이 하안거나 동안고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석 달 동안이나 어떻게 산속에 이렇게 계시나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스님들은 그 기간 동안
혼자 외로움의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홀로 고독의 상태에 있습니다. 외로울 때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독할 때 자신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 스님이 산문집 버리고 떠나기에 홀로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라. 홀로 있어야만 벌거벗은 자기 자신을 그대로 성찰할 수 있다고 하신 까닭을 이제 알겠습니다. 홀로 있을 때야말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면의 눈이 가장 맑고 밝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 경기도 여주 어느 피정의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수녀님들이 저녁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수녀님들이 그렇게 경건하고 진지하게 기도를 하는 줄 몰랐지만 공동기도가 끝난 뒤에는 밤늦게 홀로 기도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수녀님들은 혼자 외롭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고독하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에 또 일찍 일어나 수녀님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녀님들은 마치 겨울나무처럼 각자 홀로 기도하지만 그것 또한 숲을 이루어 함께 기도하는 저는 그때,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평화로운 오늘의 제 삶이 바로 수도자들의 기도 덕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고독할 때 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에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수도자들의 공동체 생활이 외로움을 견뎌내는 삶의 한 형태라면 홀로 기도하는 것은 고독을 통해 자신과 절대자를 만나는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독할 때 가장 고독하지 않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은 항상 홀로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낡은 옷을 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힘이 필요할 때 그런 새 옷을 갈아입음으로써 다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성찰함으로써 잘못과 허물을 살펴볼 수 있고 미래의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혼자 있지 못하고 홀로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진정 홀로 있고자 합니다. 예순의 나이에 스페인 산티아고의 순례길을 걸은 후 느긋하게 걸어라와 순례길을 편에 눈이 잘 안 보이네요. 느긋하게 걸어라는 순례길을 편해 조이스럽 수녀는 홀로 있으려고 노력하는 시기를 인생의 자궁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머니의 어둡고 밀폐된 자궁 속에서 홀로 형성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또한 진정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인생의 작은 길을 지남으로써 진정 제 내면의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작은 찻잔에 물 따르는 소리, 새들이 이 나뭇가지에서 저 나뭇가지로 날아가는 소리, 흙바닥에 가늘게 떨어지는 빗소리, 섬 기슭을 고요히 쓰다듬는 파도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정다운 기차 소리, 어릴 때 경주 박물관에서 들었던 한 소녀의 울음소리 같은 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지고 이어질 듯 끊어지던 에밀레종 소리, 초가지붕 추녀 끝에 매달린 고드름 떨어지는 소리, 바로 그러한 소리들이 제 내면의 소리일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통해 저는 제 내면의 사랑과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에밀레종 소리가 나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글을 읽으면서 뱃쌤 네? 무슨 내용이에요?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오늘의 한 문장이 뭘까 했는데 별로 딱 와닿는 게 없어서 그냥 이제 우리가 그건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거하고 홀로 있기가 어떻게 다른가 그러면서 어, 우리는 혼자 있지 않고 홀로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고독 그런 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자발적인 고독.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뭐가 생각났냐면 그 김영한 교수가 얘기했던 혼생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 혼자 있으면 어,
여기서 고독한 거는 홀로 있을 때 고독하라 했나요? 혼자 있으면 네, 고독할 것 같아, 더. 그리고, 어, 그러니까 외롭고 고독할 것 같은데, 홀로 있으면 자기 내면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여기서 이제 정우승 시인이 작가가 이야기하는 대로라면 제가 그 수락산에 올라갈 때 거기 올라가서 저와 만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그냥 삶 속에 있으면 나를 만나는 시간이 사실은 잘 없어요. 그래서 나와 대화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나와 대화할 수 있게 만들질 않잖아요. 계속 나한테 뭔가를 주문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혼자의 시간, 뭐 예를 들면 수락산도 있고 산도 있고 저는 가끔 찻집에 가서 차를 마시는데 저는 항상 앞이 트여 있는데 거의 가요. 어디 가나 저는 이렇게 요즘에는 그 혼자 이렇게 캄캄한 데 가 있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찻집에 가도 트여 있는데 그래서 부산에 살 때는 찻집에 가면 항상 광안리 바닷가가 쫙 넓게 보이든지 아니면 동해가 보이는 그런 찻집에 가서 차를 마셨어요. 또 황령산 500m 가까이 되는 산꼭대기에 있는 찻집 거기에 가서 차를 마셨어요. 다른 찻집에 가서 제가 혼자가 찾아가 차를 마신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혼자 앉아 있으면서 그 시간들을 즐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정우승 작가가 이야기하는 혼자 있는 것과 홀로 있는 것의 표현을 혼자 있으면 우울증이 올 수도 있지만 홀로 있으면 오히려 내면의 힘이 더 생기지 않을까.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우리는 홀로 독거노인 하면은 홀로 있는 홀로 사는 사람 이렇게 하잖아요. 독거노인. 이 외로움이 독고 저기 저 홀로 있을 때가 더 심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또 네, 있다는 것이 외로움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그 사람 옆에 있어도 사람이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때 고독하다고 하진 않잖아요. 누가 옆에 있으면서 고립감을 느낄 때 우리가 외롭다 그러지 고독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외롭다는 거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거고 고독한 거는 또 그 나와의 관계 그렇게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참, 이 혼자 있을 때의 한 번이라도 어느 누구든 혼자 있을 때가 있잖아요. 있지 않은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음, 그, 그냥 저희도 우리 김일기사하고 같이 다녀볼 때 가지고 혼자 여행을 간다. 이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늘 함께 다녀볼 때 가지고. 그래서 혼자 여행을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 혼자 여행을 가면 일단은 저도 혼자 여행 간다라는 것을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안에. 혼자 여행한다라는 그런 두려움. 함께 늘 같이 다녀볼 때서. 어떠신가요? 혼자 여행 다녀오셨어요? 저는 저 독서를 만나기 전에는 저도 이렇게 뭐 혼자 있고 뭐 이런 거 싫어했어요.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아유 어떻게 혼자 놀러 가? 아, 여러 명이서 가야 재밌지. 뭐 어쨌든 커피숍 가는 거 식당 가는 거 안 가면 안 먹고면 안 먹었지 혼자 가는 거 싫어했는데 책을 만나고부터는 저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홀로 음,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혼자라기보다 사실, 홀로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누구랑 있으면 대화를 해야 되고 떠들어야 되니까 내가 읽어야 할 책을 못 읽고 내가 생각해야 할 생각을 못하고 막 이러니까 요즘에는 제가 홀로 있는 거를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부산 가는 것도 어디 기차 안에서 또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가는 것보다 나 혼자가 홀로 이렇게 가는 거를 요즘에는 제가 더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어, 혼자 있다는 것과 홀로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거라면 홀로 있다는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듯이 혼자는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다 보니까 혼자 있는 거를 싫어하는 거고 홀로 있다는 거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중요시하기 때문에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랑도 가끔 제가 이렇게 부산 갔다가 금요일에 가면 자고 이렇게 오고 그럴 때면은 저번에도 물어보더라고. 자기는 우리 신랑도 가끔 시댁에 가면은 이제 나 혼자 잘 때가 있거든요. 아들도 안 들어오고 막 그럴 때. 자기는 혼자서 잘 때, 안 외로워?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외롭지는 않고 잠잘 때만 조금 무서워. 내가 그랬거든요. 우리 신랑은 자기도 없고 아들도 없고 그러면은 혼자 있는 게 외롭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은 이게 어, 홀로 있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음, 이게 그 이제 이나 이런 거를 만나지 않았을 때는 주변에 누군가 있어야 된다고 맞아요. 늘 생각을 하잖아요. 예. 꺼리가 왜냐하면 꺼리가 없어서 그런가? 꺼리가 할 거리가? 그렇죠, 그렇죠. 예, 할 거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책을 만나고 나서는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하고 나서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방해받고 싶지 않은 거. 나만의 시간, 갖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죠. 네. 그게 그 시간이 없으면 글이 안 나오고 책 속에 빠져드는 그러니까 생각하는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카페 같은 것도 혼자 가고 싶지 누구랑 같이 가고 싶지 않은 거죠. 한 시간을 가서 잠깐의 한 줄이라도 읽더라도 혼자 가서 읽고 음, 생각하고 막 이러고 싶은 거지. 공감합니다. 그전에는 막 친구들 동료들하고 가서 막 수다 떨기 바빠갖고 여러 명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책을 만나고부터는 어, 글을 쓰고부터는 혼자 가는 게 즐거워지고 음, 행복해진 것 같아요. 김종원 작가님에서 며칠 전에 본 거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이들도 혼자 잘 놀고 있을 때는 내비두라 그러더라고요. 음, 그런 시간을 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걔도 놀면서 그러니까 음, 자기가 혼자 놀기 싫으면 짜증내고 땡깡 부린다는 거지. 근데 혼자서 잘 놀고 있으면 그거를 엄마가 부모님들이 안쓰러워할 게 아니라 그냥 지켜만 보라 그러더라고. 걔도 걔 나름대로 그 시간을 어, 생각하면서 갖고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놔비두더라.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렇죠. 맞아요. 저는 지금 아직 책을 못 읽었지만은, 저도 요즘 혼자가 너무 행복하고, 혼자 한 시간이 되게 많이 길었잖아요. 그 옛날에 우리 남편이 어디 가자 그러면, 왜 글을 안 갈라 그래? 왜 그래? 이러고 제가 막 짜증낼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나는 혼자 집을 딱 치워놓고, 깨끗이 딱 청소기 확 돌려놓고, 딱 누워갖고 음악 듣고 영화 보고, 그게 얼마나 행복한데. 그 시간대를 내가 모를 때 자기는 그걸 즐겼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진짜 내가 딱 책을 만나고부터 걸어도 혼자 걷고 학원에서도 애들 아무도 없을 때가 더 좋아. 그때는 옛날에는 애들이 없으면 막 엄마야 이 넓은 공간에 애들이 없어 우울하려고 할 쯤에 제가 책을 만났잖아요. 지금은 음, 오히려 진짜 아무도 없으면 더 좋아. 그래서 혼자가 그 얘기도 있잖아요.
그 여행가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나는 여자분인데 진정한 삐야? 여행은 삐야? 저기, 여자, 누구야? 여행가 이, 있어요. 이, 혼자 진정한 여행은 혼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도 저는 뭐 동네 산책하는 이런 거는 혼자는 가능한데 어디 뭐 혼자 해외 일이 갈 때는 아직 무서웠어. 막 좀 그런 그 두려움은 아직 있어요. 그냥 내가 아는 곳에 혼자 가는 건 상관없는데 해외까지는 혼자 가는 건 좀 두렵고 저도 사소한 일상에서는 혼자가 훨씬 보람 있는 일이다. 나이 들어갈수록 혼자 시간 보낼 줄 알아야 된다. 그 음, 말이 요즘 공감하면서 지금 혼자와 홀로가 다르다 그죠? 그거를 예, 참 여기서는 지금 저기 임효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단어들이 혼자가 아니라 홀로. 홀로라는 말로 예, 표현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전에 이제 우리 여성분들은 그런 거를 아실지 모르는데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거 있잖아요. 남자들이 예전에는 요즘에는 뭐 여자들이 술 담배를 더 많이 하지만 그런 거를 할 때 친구들이 항상 그랬거든요. 너 술 끊으면 어떻게 살래? 술 끊으면 응. 어떻게 살래? 담배 끊으면 어떻게 살래? 지금도 그래, 그렇게도 많이 하지.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술 끊고 담배를 끊으니까 그 시간에 그 시간에 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인마 너 술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사니? 그런데 술 안 먹으니까 재밌는 일들이 더 많은 거야. 술 먹는 거는 술자리에서만 뭐 그 재미있어요. 결국은 아웅다웅하고 쌈박질하고. 근데 술을 안 먹으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놀이터가 내 것이 되더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를 몰라서 그래요. 담배 필 시간, 술 먹을 시간에 혼자서 할 거리가 없다는 거지. 시간을 보낼 음,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이제는 이렇게 책을 만나고 독서를 하고 뭔가를 만난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피고 그 시간에 할 거리가 많은 거죠. 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도 잠깐은 봤는데 거기서도 습관을 바꾸려면 결과를 바꾸는 사람과 정체성을 바꾸는 사람의 차이가 크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담배를 끊어야 되는 사람이 나는 뭐 결과를 갖고 담배를 끊어야지. 하지만 그렇게 시작한 사람은 오래 습관을 못 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체성을 나는 흡연자가 아니야. 흡연자가 아니야. 말해 난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바꾼 사람들은 그거를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그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그런 거가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냥 결과를 바꿀 거야라고 하는 것과 자기의 정체성을 바꾸는 거는 다르게 시작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준희숙 선생님이 무진장 이 말이 고급져졌어요. 아, 그래요? 어제 제가 어디서 그 어디에 그 나온 글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 내용하고 혼자라는 거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거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제 제가 잠깐 하나 캡처를 해놨는데 공감 능력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그 제목으로 해가지고 이걸 올려놨더라고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 동영상을 봤던 것 같아요. 저도 이 글이 올라오자마자 제가 동영상을 보고 되게 좀 뭉클함이 있었던 거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몇 년 전 절친했던 지인의 딸 결혼식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인은 안타깝게도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분이었습니다. 늦게 얻게 된 외동딸을 소중히 키우며 행복한 삶을 살아온 딸바보였던 지인은 그만 암에 걸려 몇 년간을 투병 생활을 하다 딸의 결혼식도 못 보고 돌아가셨다. 때문에 혼자서 타객을 맞이하고 있는 신부의 어머니를 보게 되자 왠지 마음이 짠하고 아팠습니다. 그런데
예식장을 들어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식장이 고인의 고등학교 친구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례자도 친구였고 사회자도 고교 친구였습니다. 짧은 주례사가 끝나자 곧바로 축가송 순서가 있었는데 신부 아버지 친구들이 모두 앞으로 나와 나나에로스포가 부른 옛날 노래인 사랑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 쌍의 예비 부부를 애워싸고 노래를 부른 친구들은 비록 실력은 부족했지만 모두 함께 열심히 불러주었습니다. 신부는 계속 울고 있었고 신랑 측의 부모님들도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쳤으며 특히 신부의 어머니는 고개를 떨군 채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신부의 눈물을 신랑이 닦으며 살며시 닦아주었습니다. 후렴 부분에서는 하객들 모두가 따라 부르며 예비 부부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제 친구들은 한 목소리로 크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은혜야, 앞으로 엄마 아빠처럼 잘 살아야 한다. 친구는 이제 걱정 말고 편히 쉬게나. 커다란 감동이 밀려오자 어느덧 제 눈시울도 저도 모르게 붉어지고 어깨가 들먹이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수많은 결혼식을 참석했지만 그날만큼 기억에 남는 멋진 결혼식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우정에 놀랐고 그들의 사랑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지인이 돌아가신 지 몇 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들이 친구와의 우정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남은 가족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사라지고 있었지만 남은 친구들은 꾸준히 함께 모여 마치 친구와 같이 있는 것처럼 진정한 우정을 나누며 지내는 모습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하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친구들이 마음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친구라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정의 무대가 과연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계시겠죠? 그 결혼식 내내 지인 친구들이 행복한 우정을 지켜보며 모처럼 내 자신이 현재 지니고 있는 우정이란 무게가 과연 얼마나 무거운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친구들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똑똑한 친구도 있고 어딘가 부족한 친구도 있으며 걸핏하면 친구 사이를 갈라놓는 못된 친구도 있고 만날 때마다 평강과 위로를 느끼는 좋은 친구도 있습니다. 서로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사이가 친구라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안아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들이 내 옆에 있어줘 지금보다 더 나락에 빠지지 않게 되었기에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언제까지 살 수 있을런지 알 수 없지만 살아가는 동안 친구를 한 번 더 만나고 더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저 오늘 이거 친구라는 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네, 함께함을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 함께함을 나누고 싶어서 어제 제가 이렇게 네, 결제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더 그런 우정, 친구 이런 그런 게 훨씬 더 강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동창회 이런 것도 뭐 하면 뭐 남자들이 더 많이 하잖아요. 여자들도 뭐 하긴 하는데. 내 그 그거를 얘기 들으니까 우리 회사에 있는 애가 신랑이 그 택시 운전사였었는데 택시 운전사들도 이렇게 모임 같은 걸 많이 갔잖아요. 그런데 그 택시 운전사 옛날에 막 그 택시 운전하는 사람끼리 가서 막 사슴 피도 먹고 막 뱀 막 그런 것들 되게 많이들 먹었었어요. 그 신랑도 음, 그래갖고 뭘 잘못 먹었는지 바이러스가 뇌에 들어가갖고서 식물인간 거의 식물인간 되듯이 해갖고서는 지금까지 병원에 그냥 누워서 그게 안 죽는데요. 아무리 독한 거를 써도 안 죽는데. 막 알을 까면은 또 엄청나게 까갖고서는 그러고서는 그 독한 약을 쓰다 보니까 막 거의 그냥 식물인간처럼 있는데 지금 벌써 20년 다 됐는데도 살아는 계세요. 정상적인 사람을 한국말로 보면 한 2, 3년간은 병원에 그냥 식물인간처럼 누워 있었고 지금은 이제는 집에서는 있긴 있는데 정상적인 생활은 못하지만 딸이 걔 신랑이 그랬는데 딸이 걔들도 결혼했는데 그 친구들 그 남편분 친구들이 딸 결혼할 때 아빠가 아빠 역할을 못하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막 해줘갖고 좀 감동적이었거든요. 아빠 역할을 해줘갖고 친구들이 엄청 많이 와갖고 그것도.
택시 같이 했던 사람들도 오고 막 그래갖고 그때 그 모습이 이렇게 연상되네요. 음, 예, 그러니까요. 참 저희가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이런 말에 대한 표현 하나하나가 남들이 보면 되게 고급진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들을 것 같아요. 우리끼리 이야기하니까 그냥 당연히 나누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 하나하나가 그런 걸 갖다 연결해서 이 말을 해내는 그런 표현들, 그런 것들이 아마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요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침에 글을 읽어줬는데 그것이 또 우리 주인수 선생님이 연결해서 실제 상황, 내 주변에 있는 상황을 얘기해 주니까 더 와닿는 것 같아. 그죠? 되게 가슴이 찡할 것 같아. 이게 네. 결국 또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내가 주변 사람들하고 내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 했는지 결국 그 결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좋은 친구를 사귄 거죠. 그러니까 음. 우리도 좋은 친구들이 돼 주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요. 저도 음. 생각나는 게 있어요, 교수님. 우리도 옛날에 한 10년 넘었죠? 10몇 년 전에 이제 그 기타 학원연합회에서 원장님들끼리 그 문화 행사를 하는데 기타 하고 싶은 사람 모이라 해가 우리가 막 가르쳤어요. 그래가 문화예술회관에 올라가고 했는데 그때 그 계기가 돼가지고 원장님 남편이 와서 저기 기타를 배워가지고 부산에 가서 자기 또 동창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번에 누구 결혼식 할 때 우리 연습해갖고 축하 무대 만들자. 청바지 입고 위에 흰 와이셔츠 입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요. 몇 년에 한 번씩마다 그거를 연주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아픈 사연하고는 연결은 안 됐지만은, 그래가지고 뭐 잘하고 이런 거 못하고 떠나가지고 그 아버지들의 열정, 그 성의가 고마워서 되게 웃음을 자아내고, 야, 네가 틀렸잖아. 그거 내가 틀렸잖아. 아니다, 네가 잘못했잖아. 막 이래가지고 배꼽을 잡고 하여튼 그런 경우가 지금 저도 예전의 이야기인데, 네, 스쳐갑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뭔가 색다른 거. 그러니까 우리 이벤트. 이윤규 선생님이 친구 자녀 결혼식에 가서 이 색소폰을 본다. 음, 우리 아빠 그게 친구가 감동적일 것 불러준다. 같아요. 네. 이윤규 선생님 어떻게 그러 본 적 있으신가요? 뭐 그러려고 했는데 그럴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이 홀로 있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성장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시간인데 사람들은 이제 여태까지 홀로 혼자 있는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한다. 그런 걸 요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혼자서 밥 먹는 거, 술 먹는 거, 혼자 여행하는 거 이게 의식해가지고 매번 우울해하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보니까 이제 성공한 사람들은 홀로 있는 시간을 제대로 잘 사용하더라. 멍 때리는 시간도 뇌가 쉬는 시간이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그것을 잘 활용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더라. 그런 내용을 봤고요. 그리고 이제 더 마인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와이 데저텍이라는 니글스는 이분이 쓴 책에 보면은 고립된 자 성공한다라는 그런 이 챕터가 있어요. 그 비교를 함에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지 말고 나 자신과 비교를 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어제의 나와 오늘의 이게 과연 얼마만큼 달라졌는지 변화됐는지 그리고 미래의 퓨처 셀프처럼 내가 어떻게 변화될 갈 것인가라는 얘기를 어, 해놨는데 그게 나 자신과의 대화 속에서 나온다. 다른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절대 그런 생각이나 얘기를 나눌 수가 없다. 그래서 스스로 고립된 적이 있었는지 반문하고 싶고,
그 그런 내용 중에 그 다른 사람의 페이스메이커로 살지 말고 나 자신의 마라톤을 뛰어라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오늘 아침에 정호성 시인의 혼자 가는 사람은 때때로 홀로 있을 줄 알아야 한다는 이 얘기하고 일맥상통해서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사이토 디카시라고 어, 그 사람이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30세까지 그냥 직업 없이 살다가 지금 이제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혼자 있으면서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실행함으로 인하여 네, 자기가 이제 좀 성공한 그런 이야기를 다뤘는데 혼자 있을 우리가 일본에서 혼밥, 혼생 이게 왔잖아요. 그 용어가.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혼생 혼밥을 하면서 많은 그 생각들, 이 생각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를 하면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무언가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를 목표를 세워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 목표 지향지를 또 걸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혼자 있는 것도 결코 나쁘진 않다. 네, 그래서 한 번이라도 한번 혼자 있으면서 이것저것 또 생각을 하고 목표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오늘 이 아침에 또 한번 해봅니다. 예, 혜지 글쎄, 소장님. 잠깐만, 예, 혼자 있는 힘이라고요? 책 제목이? 혼자 있는 힘, 네네, 혼자 예, 있는 힘, 네, 기대에 상처를 받고 왜냐하면, 혼자 있는 힘, 사이토 다카시 해가지고 혼자 자꾸 있는 시간의 힘, 예? 혼자 있는 시간의 힘, 혼자 있는 혼자 있는 시간이, 시간의 힘, 예. 혼자 있는 왜냐하면 그, 이 사람 책이 내나 제가 그 곁에 두고 읽는 곁에 이 음, 책도 쓴 분이거든요. 이 사람이 네, 이제 사이토 많이 썼어요. 다카시잖아. 근데 네, 자꾸 이거 디카시라고 하면 글 수정하라고 다카시가 자꾸 떠, 제가 다카시, 맞아요. 네, 다카시, 나도 찾아봐서 알아. 그래가지고 다카시, 이제 이정은 씨가 이거는 옮긴 글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자가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물어봤어요. 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이토 디카시에요, 다카시에요? 다카시, 다카시, 다카시. 다카시예요. 그래가 그거 우리가 그 블로그 글 적어놓고 수정 눌리면은 네가 디카시를 할래, 다카시를 할래 이게 묻잖아요. 그럼 다카시가 음, 진짜 많이 뜬다고요. 네, 그죠? 그래서 오늘 물어봅니다. 네, 이 사람 글 책을 많이 쓴 것 같아. 네, 많이 썼어요.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이름이 참 멋있다. 나도 이미혁 바꿔야 되겠어. 이미혁 이름을 이미역이 바꿔봐야. 좋아요, 이미역이. 얼마 전에 아, 읽은 책도 이 사이토 다카시가 쓴 책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제목을 모르겠어요. 응. 사이토 다카시가 예, 책을 이제 썼는데. 이제 세 분은 조금 저 쉬고 세 분만 이야기하고 있어서 네, 우리 김혜지 소장님 끼어들 타이밍을 못 찾고 있어요, 지금. 미소만 짓고 있어. 듣기만 해도 저요. 그 이영규 교수님이 몰입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읽는 책이 몰입이에요. 그 몰입을 하면 할수록 아이디어가 이제 생성된다. 뭐 이제 그런 내용으로 어제 그제 계속 읽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저는 남들에 비해서 혼생 시간을 좀 많이 가져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생각을 할 때 좀 깊이 생각을 해요. 너무 앞서가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걱정, 근심이 그래서 있는 거라는 단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예측을 해서 그 예측하는 것까지 가다 보니까 이제,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게 제 성격인가 봐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아이디어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자료 같은 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얘기해. 요런 상황이 됐을 때는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이제 코칭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콜드 컨택이나 개척을 할 때도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나요? 최근 들어서 했는데 질문을 하는 거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내가 이거를 알았으면 진즉 알았으면 보험 여왕이 됐을 텐데 그러니까 전단지를 뿌릴 때 이제
왜 이런 것이 이렇게 됐을까요? 당신은 왜 노후에 연금이 필요한가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서 돌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이제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어, 생각을 되게 깊이 하는 편이고, 하다못해 방 청소하거나 뭐 할 때도 되게 많이 그 깊이 있게 해요. 근데 이제 집에서 나오면 집 생각은 잘 안 해. 나오면 그냥 일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집안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분리가 되기는 해요. 그것 때문에 막 힘들거나 어렵거나, 이제 여자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집안일이 잘 안 되거나 그러면 막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저는 워낙 그런 게 오랜 생활 동안 있다 보니까 아예 머릿속에서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이제 내가 홀로인지 뭐 혼자인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또 융합도 잘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혼자 있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근데 요즘에는 독서 모임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좀 책 읽는 시간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를 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 어디를 가더라도 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내 차를 끌고 가면 1시간 동안 끌고 가는데, 이왕이면 전철 타고 가서 책을 좀 읽으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는데, 독서가 혼생 시간 갖는 거에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주제랑 네.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말할 기회를 안 줘가지고 말을 끊지 않고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혼자 있는 거냐, 홀로 있는 거냐라고 우리가 뭐 명확하게 규정을 한다 이런 것보다 혼자 있을 시간에 표현을 혼자로 하든 홀로도 하든 시간에 외로움을 느끼냐 아니면 자기의 내면을 살찌우는 시간이냐 그거에 따라서 이 생산성이나 이런 것이 엄청 달라진다. 그러니까 아까 이영규 선생님이 진짜 그 요즘의 은퇴 후의 시니어의 삶을 그대로 표현해 주셨는데 어, 은퇴하고 나니까 홀로 있는 그러니까 자기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연습을 한 사람들은 혼자서 잘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누군가 같이 있어야 되고 술 친구라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없으면 자기는 벌써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우울해지고 외로워지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서 글을 쓰는 사람도 혼자 글을 쓰고 여행을 하면서 사색을 하는데 그런 걸 못하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그렇게 무리를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김미숙 선생님 그래도 한 말씀. 아, 네, 제가 지금 주차를 해야 돼서,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주차를 하셔야 되는군요. 우리 최승영 선생님은 학교 다 와 가시나요? 아직 버스 안, 버스는 오늘도 아직 버스 아니군요. 네, 요즘에 출근 다음 시간이 자꾸 늦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한 10분 정도가 지금 그 늦어졌다라는 그런 남의 사생활은 이게 저기 터치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네, 우리 사진 한번 찍고요.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찍겠습니다. 나는 이게 오늘 주제가 되게 어려워서 말을 못 할 줄 알았는데 일단 입이 터지니까 정신이 없네요. 네,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셋.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우리 최성경 선생님이 또 작은 눈이 감겼어. 저보다 눈 찍겠습니다. 큰데, 저보다 눈 크잖아요. 네, 하나, 둘, 셋. 네. 뭐, 이렇게 찍어도 감기고 저렇게 찍어도 감긴 것처럼 보이네요. 눈 작은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연습용. 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온대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 이동하시는 분들은 안전하시고 그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선생님 눈 감사합니다. 안 좋아요. 눈 커요. 네. 아까 사이토 네, 다카시의 질문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걸 읽었었거든. 사이토 음, 다카시의 질문의 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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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토 즐거운 디카시가 시간 아니고, 네, 되세요. 다카시. 아카시. 사이토 타카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눌러갖고.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